오늘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건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5월 20일 날 날짜를 헷갈린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김영환 씨가 실수를 하신 것이고요. 저는 분명히 7월 9일 날 노무현 대통령 그 추도식에 가는데 이재명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봉화로 내려가서 1박을 하고 추도식에 참여하고 사진까지 있습니다. 거짓말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데요. 너무 측은한 마음까지 들고 한때 그래도 연인이었던 사람인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서 이곳 분당경찰서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김부선 씨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서울에 소재한 검찰청에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서울에서 고소인으로서 당당히 조사에 응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김부선 씨가 분당경찰서에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강용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이에요. 나는 솔직히 김부선 씨가 밉지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안쓰럽고 애처롭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좌충우돌하는 것들 때문에 이쪽 저쪽 다 공격받는 지점도 있는데 혼자인 입장이라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뭐 김부선 씨 입장에서야 강용석이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뭔가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김부선 씨가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강용석을 선택했다는 것은 물론 강용석이 변호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변호사 강용석이 아니라 강용석이라는 이름 석자는 패륜 집단 정치인 강용석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사실 이제 이 김부선 씨가 변호사를 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본인이 참고인이거나 TV 토론에서 나왔던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이게 지금 병합 사건인데 예. 지금 두 가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가짜 뉴스 대책단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은 피고발인이고, 네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측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병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경찰서에 출두했다가 30분 만에 나오게 된 경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엔 김부선 씨는 자기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피고발인 신분의 신문을 받고 이 피의자로 전환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게 된 건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강용석이라는 변호사하고 같이 가게 됐다라는 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지금 강용석한테는요 대중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저번에 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사실상 수면 아래로 쫙 가라앉아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해서 저번에도 한번 뭘 건드렸다가 또 그 뭐랄까 본인 스스로가 논란거리의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될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다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일종의 김부선 씨가 숙주 역할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지금 그 이용당한다고 보면 되죠, 강용석에게. 네. 아마 강용석이 수임비를 안 받거나 아주 저렴하게 해줬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게 보이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고발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좀 시기가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좀 두고 보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분당 경찰서에 출석할 때 김부선 씨와 강용석이 이재명 지사를 다음 주에 서울 검찰청으로 고소한다는 이런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있잖아요. 두 사람 다가 이슈메이커잖아요. 현재로서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은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어떤 지지부진한 또는 이렇게 어떤 논란의 어떤 상황으로 계속 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김부선 씨가 14일 오후 2시에 이제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의 회사죠. 본인이 만든 회사. 분당 경찰서에 출석해서 2시간 조사 마치고 5시 25분께 나왔다고 합니다. 2시간 조사를 했으면 가볍게 했나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내밀하게 뭐 대단히 많이 조사할 상황 자체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입장을 밝히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하면 끝인 상황이라 2시간 정도면 뭐 조사받을 때 적절하게 이렇게 막 먼저 이야기 좀 나누고
뭐 하는 과정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심플한 조사를 받고 나온 거라고 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얘기한 것에 의하면 피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고발한 피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으로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상황인데, 이것이 물론 이제 변호사의 의중이 아니라 김부선 씨의 의중이겠죠? 근데 재밌는 얘기도 나왔어요. 강용석 변호사를 어떻게 수임하게 됐냐 이런 질문에 박주민 의원이 추천했다고. 이거 웃기지 않아요? 강용석이 변호사로서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바쁘니까 강용석 변호사를 만나서 수임을 보는 게 어떤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솔직히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쪽 전문 변호사인가 보네요. 그러면서 또 그 당시 1차 조사할 때 30분 만에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그때 불편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 다 이야기할 거 이렇게 하는 순간에 강용석 변호사가 만류를 했다고 해요. 더 이상 이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이야기 잠깐 해보고 싶은 게, 변호사가 갖는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변호사라고 하는 자체가 진술의 대리성, 일관성을 다 법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쭉 나가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제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것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말과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정제되어 있는 말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명종님 같은 분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그러면 변호사 가면 정말 잘했을 것 같은데. 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게 확 하고 열받는 성질이라 변호사 하면 법정에서 아마 추방당하고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진짜? 에이, 설마 그랬을라고. 판사한테 대들고 막 그랬을 거래요. 어쨌건 김부선 씨, 저는요, 제가 바라는 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사건에 있어서 뭐 어떤 상황을 지니고 간다 이런 뭐랄까 이슈 메이커로서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진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슈 메이커로서만 남아 있다 보면 나중에 대중의 신뢰를 잃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날이 와도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실제로 묻힐 수가 있는 상황이 와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변호사랑 대응했으면 좋겠다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이슈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강용석까지 등장을 했으니까 이 사건은 한참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남아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런 발언 어떠신가요? 이정미 대표가 그랬어요. 김동연 부총리는 엑스맨이 아니냐. 최저임금을 계속 흔들면 거취 문제도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보도를 보고 저는 일단 명정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엑스맨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이정미 의원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요, 우리 미국 정부를 볼 때 항상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북한과 대화하는 역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북한을 압박하는 사람이 있고, 양측이 있듯이 정부에도 그런 역할 분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가 그 엑스맨으로 의심될 정도의 그런 어떤 발언과 행동들을 했다라는 이제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바람대로라면 정부가 이 최저임금 문제와 그 다음에 포용 국가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경제성장의 문제를, 분수효과의 경제성장 이슈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어떤 이런 모양새, 그리고 모든 잡음을 다 차단한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 같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바람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한편으로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 최저임금 문제는 분수효과 경제성장,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와 100% 일치하는 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발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이런 식의 의견은 필요해요. 야당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견제죠, 견제.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식인 거예요. 질문에 뭐 지금 경제가 나빠진 게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냐 할 때 그걸 부정하지 않고, 사실은요, 장하성 실장은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실제로 이제 효과가 나타날 거야 하지 경제가 나빠진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영향이 있는 것도 같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정미 대표가 갖는 특성상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동연 부총리 견제를 해주는 게 맞고 이야기 안 나오는 것보다 견제를 해줘야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도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관점을 예를 들어서 김동연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복심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실은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 속 시원하게 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 어느 쪽 관점이 더 정확한 관점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와의 불화설이 나오는 이유 물론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관점이 꽤 많이 다르다는 건 느껴지잖아요. 관점이 꽤 많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그 시각의 차이에서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경제를 대처하는 시각 자체가 살짝 다른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철학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많이 다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은 강력한 규제가 들어갈 것이고 현행법이 안 된다면 입법까지 하겠다. 입법까지 해서 규제하겠다. 요즘 그 온라인 카페에서 집값 담합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강경한 입장도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자 하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한 시각이 살짝 다른 것이고 각자 입장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살짝 다른 면이 보여지는 것이고 불알아설은 너무 나가는 거고요. 단 국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충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재정 자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입장인 건 알겠는데 실제로 큰 틀에서 보면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빚을 내서라도 뭐 집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필요한 정책이면 재정의 규모를 늘려서 뭔가 더 확대시킬 수도 있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일부의 어떤 우려, 시각 이런 지점은 저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렇죠. 김동연 부총리, 경제부총리도 사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는 있어요. 네.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은 해주고 그 한계 내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충고를 해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엑스맨. 근데 지금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자. 과한 비난이었어요. 엑스맨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너무 발언을 세게 해가지고 욕 좀 드셨던 분들이 있었죠.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미국의 푸들 이렇게 표현했다가 김종대 의원 이런 표현들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에 순간 관심을 받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뭔가 악의적 느낌이 나면 그렇죠. 대중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